마지막으로 라이트하우스 형님, 소송으로 얼룩진 우리의 관계 이제는 정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인께서는 태기 형님을 자유롭게 비판과 비난을 하시면서 도대체 왜 저는 본인의 주장에 대해 비평을 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제게 민형사 소송을 걸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인배이기 때문에 형님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영끌족들 지옥 시작됐네요. 안녕하세요, 제작헬렌 조효세입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 형님께서 영끌족들 지옥이 시작되었다며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셨습니다. 4억 빌리면 40년 이자만 8억, 주담대 금리 7% 뚫었다 라는 뉴스 기사를 예시로 들면서 이자 나가는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집값 올랐습니다. 얼마 벌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비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대표님 덕에 얼마 벌었어요 라는 영상 제목을 거론하며 부일남 형님을 또 한번 비난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라이트하우스 형님께서는 제가 방송을 시작한 이래로 단 한 번도 하락에 대한 주장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이 점은 정말 대단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또한 거시경제 변수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시면서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도 좋지 않다라고 연결을 짓기도 하며 이번 하락장을 드디어 맞추면서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되었기도 합니다. 라이트하우스 형님께서 특례 보금자리 대출 중단으로 인해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감소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 생각에 매우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특례 보금자리 대출 중단이 저와 같은 투자자에게 역대급 매수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라이트하우스 형님께서는 특례 보금자리 대출 중단은 부동산 하락하는 이유 중 하나로 말씀하시는 걸로 보아 사람마다 생각이 참 다르다라고 또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 때마다 이야기 드리는데 2023년 초 시행된 특례 보금자리 대출로 인해 저가 매수를 위한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유입이 있으면서 부동산 시장에 반등이 있었고 2023년 10월부터 시행될 특례 보금자리 대출 중단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수요 급감을 가져다 줄 것이라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이 같은 대출 중단은 서울과 수도권 상승 지연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며 결국 대한민국의 유동자금은 광역시로 흘러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절대적인 매매가와 절대적인 부채 총량이 큰 곳이 바로 서울과 수도권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 등 대변수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곳이 바로 서울과 수도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광역시의 경우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이전 경제 위기를 생각해보면 IMF와 2008년 리먼 쇼크 때 지방은 오히려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 말은 지방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의 영향을 크게 받지 대외 경제 리스크와는 연관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이 대외 변수로 인해 발목 잡히면서 투자자의 유입이 적어진다면 주식으로 예를 들면 주식수가 많은 종목이 올라가기가 매우 어렵듯이 부동산 상품의 개수가 적은 광역시가 상품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서울 수도권보다 수급만 돌아온다면 상승에 더 유리할 것이라는 것이 하락장을 3번 경험해본 제가 바라보는 앞으로의 투자 포인트라는 겁니다. 서울 수도권은 언젠가는 투자 타이밍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뜻이며 3기 신도시가 입주하는 그 시점에 우리가 2-3번의 광역시 투자를 통해 5장을 챙겨서 입성한다면 다가올 10년의 부동산 대세 상승기를 충분하게 누릴 수 있을 거라 저는 강하게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라이트하우스 형님, 소송으로 얼룩진 우리의 관계 이제는 정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인께서는 태기 형님을 자유롭게 비판과 비난을 하시면서 도대체 왜 저는 본인의 주장에 대해 비평을 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제게 민형사 소송을 걸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인배이기 때문에 형님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투자자의 시대가 다시 열릴 것입니다. 비판적인 시각 저는 언제든지 환영이며 시장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누구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밤 10시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멤버십에게는 우선 답변권이 부여됩니다.